자,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죠. 예, 국장님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안철수가 4강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예, 사실은 나경원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저 안철수가 들어갔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핵심적인 건 여론조사라는 거죠. 100% 여론조사로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도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네. 이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 여론이 반영된 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아무리 국힘 지지 성향이 있더라도 중도층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나경원 같은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건 그렇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이었기 때문에 나경원이 떨어지고 안철수가 붙은 거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뭐 안철수가 마음에 들어서 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뭐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악, 최악은 피하고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네. 이런 결과였던 것 같고요. 네. 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관심을 갖고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뭐 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론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철수하고 나경원 딱 나열해 놓고 네. 보면은 인물 가치 면에서 뭐 안철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경원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탄핵에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는 입장을 보여줬다. 탄핵 국면에서. 그렇죠. 네. 탄핵 소추에 찬성했습니다. 안철수 예. 씨가 공개적으로. 그런 게 좀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음.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네. 나경원 씨가 내란 국면, 뭐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내란 국면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네. 아주 극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별일 다 했고요. 네. 막판에는 윤석열한테 찾아가서 뭐 대선 나온다 그래서 우쭐해지고 뭐 어쩌고 격려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심을 얻으려고 네. 그동안 정말 낯뜨거운 극우 행보를 벌여왔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뭐 그런 구구였는지 뭐 이전에도 뭐 이름이 나경원이 아니라 나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나배. 일정한 경향은 보였지만 예. 그래도 최소한 뭐랄까 넘지 않아야 될 선 같은 건 지켰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빠루가 생각나네요. 하여튼 그런데 요번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극우적인 행보를 보였거든요. 네. 그것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지키기에 가장 열심한 국회의원이 누구냐 하면 나경원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열심한 행보를 보였는데 그 결과가 이번 4강에도 들지 못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극악스러운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럴수록 국민의 지지로부터는 멀어진다라는 걸 이번에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호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했겠죠. 여론조사 네네. 응답자들. 근데 그분들의 뭐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2대2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렇게 최종 후보가 올라갔다는 것이 그래도 역시 탄핵을 찬성하는 민심이 적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힘 투표에서도 이게 드러나는구나라는 점에서는 좀 고무적인 면도 있어요. 네, 그래 예. 아니 그 아주 엉망진창. 네. 최악은 아니구나. 예.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그래도 2명이라도 있구나. 반 네. 정도 되는구나. 물론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여태까지 제대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네. 속죄한 적은 없어요. 그냥 네. 뭐 유감인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 4명 중에 2명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극악스럽게 나경원처럼 극악스럽게 군다고 해서 얻을 것은 망신밖에 없다. 그렇죠. 윤석열이 뭐 기세 좋게 뭐 윤어게인 정당을 뭐 만들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네네. 나왔고요. 거리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배거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들이 착시를 한 것 같아요. 야, 윤석열 도움 없이 대선 나갔다가는 될 일도 안 된다.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윤석열이가 이 대선 국면에 적극 개입하려 했던 것 같은데 파면당한 주제에. 근데 서서히 이제 진짜 민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윤석열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욕심을 내려놓지 않을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생각해도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까요? 구속됐을 때일까요? 이를테면 마지막 순간이 확정 판결에 났을 때일까요? 뭐 이런 때로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윤석열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의 마지막 순간은 죽을 때까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끊임없이 하여튼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어떻든 남들이 뭐라든 제 갈 길을 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자기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문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벌써 윤석열은 외롭기 시작했잖아요. 외로워요. 아니 왜냐하면 연락도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아니 어. 국회의원들도 네. 그 누가 연락 받겠어요? 그렇지, 이익 빠졌는데. 아니, 받아야 부담만스럽고 그다음에 지금은 소위 비화폰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대로 다 공개되고 노출되는 건데 윤석열 폰은 앞으로 저 검찰에 가거나 뭐 예. 특검에 가게 될 텐데 예. 거기 자기 명단을 왜 올리고 싶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김계리라고 하나 좀 독특한 분 있잖아요. 예, 예, 변호사가 직업이라는 분. 예. 그분 정도 빼놓고 윤석열 옆에서 인증샷 찍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왜 그 정도면 100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 100명 넘는 현역 의원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집을 문지방 닳도록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일단 서초동으로 옮긴 다음에는 아무도 안 가거든요. 아무도 안 간다는 건 뭡니까? 그 이전 단계인 전화 통화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윤석열은 국힘에도 이제 버리는 카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2대2 국면까지 왔잖아요. 다시 예. 이야기하면 탄핵 찬반이 2대2로 갈렸지만 예. 앞으로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윤석열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 거예요. 그러거나 네, 말거나죠. 날마다 네. 그냥 술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실질적으로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김건희가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국면에서. 네네. 예. 그러니까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 하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도 하게 되고 예. 하다 보니까 검찰총장도 하게 되고 예. 하다 보니까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쭉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바닥에 임금 왕자만 쓰면 뭐든지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한 글자만 써서 그런가? 두 글자 써야 되나? 뭐 이런 예. 거. 아니 쇠금자 있지 않습니까? 금전할 때 금. 네네네. 네. 이게 돈이잖아요. 네. 쇠금이 3개 있으면요. 무슨 글자인지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데 네. 중국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게 기쁠 흠자입니다. 돈이 더블로 있는 게 트리플로 있으니까 세 개로 있으니까. 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왕자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2개 쓰거나 3개를 쓰겠죠. 예. 임금왕자 3개 써가지고 예. 다시 나올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려나 말거나. 네. 근데 한덕수를 확실하게 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덕수가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러면 국장님은 후보로 나온다 안 나온다? 후보로 나온다. 나온다. 네, 지금 그런데 한덕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볼품이 없냐면 네. 지금 뭐 국민 후보 추대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졌다며요. 예. 당연히 유령 단체예요. 예. 근데 이 단체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같은 반 친구. 결국에는 이제 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럼요. 예. 그런데 한덕수가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내일 모레 그럼요. 80인데. 예. 그리고 국무총리 2번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모았습니다. 신고 재산이 87억이고. 특히 부인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부인이 많이 모은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일심 동체니까요. 부부가 같이 모았겠죠. 그리고 예. 지난 한 해 동안 늘어난 재산만 3억 8천만 원이니까 이야, 대단하네, 국민들 뭐 전체 재산만큼이 예. 한 해 동안 뭐 늘어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재주가 좋은데 예. 다른 면 이를테면 친화력 네. 뭐 동지들을 규합하거나 동지들을 갖거나 뭐 음.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이런 데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욕심만 차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대선 후보 추대위가 국민 후보 추대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한덕수를 위한 유령 단체를 하더라도 대선에 나오려면 그래도 폼 좀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 뭐 저 헌정의 옛날 노인네들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국민들이 이름은 알 수 있는 정치인들도 좀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고건이 나온다, 손학규가 나온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 알거든요. 네. 야, 덕이 나오지. 내가 나오지 내가 차라리 예. 예? 손학규 입장에서 그렇죠. 한덕수를 위해서 내가 뭘 해? 내가 나오는 게 낫지 이런 거고 예. 자기도 일말의 양심이란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혀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한덕수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밥이라도 제대로 좀 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기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는데 경기고등학교 예전에 공부 잘했잖아요. 네. 평준화 이전에 예.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국민 후보로 추대해 줄 사람은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데 네. 글쎄, 그러니까 한덕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 이사장님이 만약 대선에 출마한다 그러면 네. 하여튼 김용민 TV에 나온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옆에 서 있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한덕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로지 제이송만 차리는 사람. 네. 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고요. 한덕수가 예, 안 되는 이유. 예. 두 번째는요. 한덕수의 마지막 공직 경력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입니다. 내란 정권의 2인자였어요. 네.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한덕수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국무총리는 내내 한덕수였어요. 내란의 가장 큰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다면 두 번째로 큰 책임은 한덕수에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대선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위한 선거여야 하잖아요.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 거냐, 네. 국민들을 어떻게 모실 거냐에 대한 선거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는 갑자기 만들어진 선거고 그렇지. 이번 선거는 특별히 중요한 게 회고 투표적 성격이 많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심판 투표죠. 그렇죠. 이번은 윤석열 내란 일당을 심판하자는 선거예요. 이게 좀 상식이 있다면 어떻게 정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래도 한 30% 가까이 된다는 거 그 정도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정권 연장보다는 그래도 좀 화장도 달리하고 나와서 이를테면 국민의힘 후보 4명 중에 2명이 탄핵 찬성파였던 것처럼 네. 좀 미안하거나 또는 탄핵 소추에도 찬성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세탁이라도 좀 하고 나오는 그러면 모르지만 한덕수는 누굽니까? 네. 윤석열이 발탁해서 윤석열 정권 내내 총리를 시켰던 사람이에요. 네.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야권의 소위 단일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거칠 거 아닙니까? 네네네.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도 전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무소속 후보잖아요. 네. 무소속 국민 후보예요. 이를테면 이름 붙인 게 예. 그런 국민적 지지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4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연상할 때 갤럽 정기조사에서 네. 38%까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가 이를테면 25%나 이 정도 나온다. 예? 그래도 이재명보다 좀 안 되지만 비슷하지 않군요. 한 15%라도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까 좁혀질 여지가 있어 보이죠. 국민의힘 후보를 끌고 오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하다 보면 이라는 생각이라도 들어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8%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극단 세력이 민다 하더라도 10% 초반대에서 맴돌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러면 단일화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홍준표가 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단일화하라고 뭐 주변에서 누가 막 그래요? 예. 웃죠. 예. 뭔 소리냐고. 내가 왜 해? 시너지가 나야지 하지. 예. 압박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는요 아무리 명망이 있어도 세력이거든요. 네네. 동네방네 그냥 골목골목 선거운동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개인이 정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못 이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후보로 나서겠다 이렇게 밝힐 수는 있어도 최종에 투표용지에 이름이 찍힐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유력 주자로서. 네네. 물론 그냥 우격 다짐으로 후보 등록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서 투표용지에 그 이름 석자가 들어갈 수 근데 있을지. 그냥 후보로 나오려면 돈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담, 선거 비용을 써야 되는 부담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는 뭐 허경영 씨나 이런 사람처럼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다른 돈벌이 수단이 되는 이벤트가 되면 모르겠는데 예. 한덕수가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또 만약에 홍준표 같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은 네. 와 한덕수는 내가 왜 나왔나 아마 이럴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후단 방법 물었겠죠. 가리지 않고 네. 흔들려고 할 텐데
아마 정신 못 차릴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가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고 예. 조금 힘이 실릴 만한 여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윤석열 내란 일당이 적극적으로 밀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하나 있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한덕수만큼 윤석열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국힘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한덕수 카드를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사람이 이를테면 한동훈이다, 홍준표다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 곧바로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까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 선거에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홍준표가 대선 나왔다가 바로 당대표로 가지 그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대선 당선보다는 네. 그 결국 당권, 그 내년도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당권을 노리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홍준표나 한동훈이 당권을 잡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준표나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선 후보는 한덕수 같은 사람을 시켜놓고 네. 어차피 한덕수는 대선 떨어지면 집에 갈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 빈 공간을 파고 들어가자라고 예. 대선에 출마 안 했는데 출마했더라도 8등 안에 못 들 것 같은 사람들 또는 4등 안에 못 들 것 같은 사람들 여러 떠오르잖아요. 지금 네. 건 씨들 2명 있고 나 씨 있고 그렇지. 김기현 뭐 이런 사람들이 온통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한 정황이 두 개 있는데 네. 불리한 정황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예. 이 알겠습니다. 사람은 너무 자기 제이성만 차리는 사람이고 윤석열 정권의 총리였다. 근데 한덕수라는 사람이 내란 방조자가 국민 후보라는 이름으로 뭐 추대까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지경이니 이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우스운 나라인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80 가까운 분이니까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6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60년 2년도 좋은데 아무리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라도 예. 할 거 안 할 건 좀 구별해야죠.